영어 가르치는 일을 한 지가 정말 30년이 훌쩍 넘어서 40년이 코앞에 있어요.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을까요? 내정하고 야속하게 흐른 세월이지만요. 그만큼 벅차고 행복한 시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뭐 그 긴 시간 좋은 일들만 있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 좋은 일들만 생각이 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드라마틱하게 성공을 했던 학생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얘기하려는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영어로 고민하시는 많은 직장인분들께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드라마틱하게 성공을 했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을 지금부터 A라고 부를게요. A는 미국에 온 지 10년이 넘은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계통의 일을 했었는데요. 그 컴퓨터 일은 정말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하시다시피 영어가 문제였죠. 아주 큰 문제였어요. 10년 이상을 미국에 살면서 직장 생활까지 했는데 늘지 않는 제자리 영어 때문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렇다고 기본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메일 같이 뭐 서면으로 하는 건 기본 실력이 있어서 어찌어찌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요. 회화가 문제였어요. 이메일 같은 그 문자상의 그 A의 영어를 본 동료들은, 그러니까 미국 동료들이죠. A의 부족한 그 회화 실력을 절대 가늠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A는 매일매일이 가시방석이었죠. A는 저에게 그 시간이 지옥 같다고 표현했어요. 직장에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지옥으로 벌 받으러 가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A는 영어가 스트레스였어요. 근데요, 사실 A의 영어는 뭐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A는 영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영어가 늘지를 않았을까요?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A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심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영어 실력 향상을 오히려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깨쓰락깨쓰락 상태에서는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A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영어만 하려고 하면 심장이 막 요동을 치면서 백지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빛을 노르신 거죠. 그런데 이건 제가 당장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A의 두 번째 문제는 양이었어요. 완벽해야 직성이 풀리는 A는 끊임없이 영어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늘 틀리지 않으려는 공부를 해왔어요. 자기 자신의 틀림이 이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틀리지 않고 멋진 문장을 만들려는 시도만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덕에 저를 만난 시점 A의 영어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 높은 수준으로 제대로 된 화는 할 수가 없었죠. 특히나 A의 문제는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들리지는 않았지만 뭐 업무상 하는 얘기가 뻔하다 보니까 눈치로 때려잡아서 직장에서 위기를 벗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일상 얘기를 하려고 하면 꽉 막히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들도 이어가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저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제 해결책은 이랬어요. 앞으로 6개월은 정말 나에게 없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기를 정리하자고요. 그러니까 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기가 훌륭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수선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아무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도 많고 질도 좋아서 문법과 단어를 이제 금방 정리했고요. 특히나 부족했던 수거 실력도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해결을 했어요. 막 옆에서 보는 제가 숨이 다 찰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선 공부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다닥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미 제 자신이 소설책으로 수많은 기적을 만났었기 때문에 소설책이 A에게 가져다 줄 기적을 저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 문서상의 일들이라든지 안 되는 회화를 극복하려고 했던 수많은 조각 공부들이 소설책과 만나서 핵폭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도 열리지 않던 귀가 A는 정말 6개월 만에 열렸어요. 장장 10년을 넘게 그 속을 썩이던 듣기가 정말 단박에 해결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100% 깨끗하게 다 들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40%로 고생을 하다가 90%가 된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가 열리니까 말도 금세 잘하더라고요. 사실 A는 말만 듣는 능력은 이미 꽤 좋았었어요. 근데 들리지를 않으니까 그게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귀가 열리니까 말이 막 방언처럼 나온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A 같은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봉숭아라고 불러요. 손대면 툭 하고 터지거든요. 문법과 단어는 딱히 부족하지 않은 데다가 영어를 사용하는 회사에 오래 다녀서 경험도 많이 있으시다면 소설책 읽으면 게임이 끝나요. 소설책만 제대로 읽으면 정말 모든 문제에 실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밝은 미래가 보이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소설책은요, 짧은 거 말고 긴 걸로 해야 효과가 있고요. 마음의 양식 같은 거 있고 그냥 재미만 있으면 돼요.
조만간 차차 소설 읽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